여러분, 블록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페이지는 블록이 지향하는 4가지 핵심 재무 목표입니다. 잭 도시 CEO는 이제 과거의 성장지능 중심에서 벗어나 규율 있는 성장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일관된 수익성 성장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장기적 성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로 각 생태계에서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라펫 유지를 극대화하여 통합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표는 룰 오브 40입니다. 블록은 매출 총이익 성장률과 조정 영업이익률의 합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재무 프레임워크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자본 환원 전략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2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며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이제 단순한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성숙한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이 페이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2025년 전체 매출 총이익 성과를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은 2025년 연간 매출 총이익 10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 성장이라는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2025년 12월입니다. 블록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매출 총이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장 추이를 보면 2021년 62%라는 폭발적인 성장 이후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비즈니스의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100억 달러가 넘는 기저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는 블록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여전히 확장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블록이 구축한 다각화된 기술 생태계의 확장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퀘어라는 이름의 단일 결제 처리 업체였던 블록은 이제 판매자와 소비자의 금융 및 상거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거대한 다면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2025년 실적의 구성을 보면 캐시앱이 63억 4천만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스퀘어 부문 역시 39억 4천만 달러를 기여하며 탄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는 캐시앱의 비중 확대입니다. 2021년 당시 스퀘어와 캐시앱의 비중은 비슷했으나 이제 캐시앱은 스퀘어보다 약 1.6 더 큰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블록의 성장 동력이 오프라인 결제 스퀘어에서 모바일 금융 및 소비자 뱅킹 캐시 앱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 리그를 개발하는 프로터 등 기타 부문의 매출 총이익도 8,900만 달러로 성장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다루는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2025년 조정 EBITDA는 3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매출 총이익 대비 마진율은 33%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재무 분석가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GAAP 기준 순이익의 변동성입니다. 2024년 순이익이 28억 9,700만 달러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약 18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세금 혜택 2월 결손금 평가충 당금 환입 때문입니다. 2025년 보고된 13억 600만 달러의 순이익은 이러한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블록은 가상자산 회계 처리 지침인 ASU-NO 2023-8을 조기 도입하여 비트코인 투자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비트코인 재측정으로 인해 5,600만 달러의 손실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본업에서의 이익 창출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는 경영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정 영업이익 어저스티드 아퍼레이팅 인컴의 놀라운 도약입니다. 2025년 조정 영업이익은 20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0% 성장했습니다.
마진율 역시 20%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케팅고 -2 마컷 전략과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이러한 마진 확장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당시 1억 4,500만 달러의 조정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22억 달러 이상의 이익 개선을 일구어낸 셈입니다. 이는 블록이 과거의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기능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었음을 방증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수익성 개선세가 2026년 인공지능 기반의 조직 효율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4분기 주요 하이라이트를 요약한 6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분기 블록은 매출 총이익 성장률 24%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캐시 앱은 월간 활성 사용자 액티브즈 5,900만 명을 돌파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특히 급여, 이체 등을 통해 캐시 앱을 주거래 계좌로 사용하는 주거래 뱅킹 활성 사용자 프라이메리 뱅킹 액티브즈가 전년 대비 22% 급증한 930만 명에 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퀘어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체 GPV는 10% 성장했으나 새로운 판매자가 가져오는 거래액을 뜻하는 MVANEW 발륨 애더드 성장률이 4분기에 29%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스퀘어가 대형 판매자업 마이너스 마컷과 타겟 수직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매출 총이익 18% 성장과 조정 영업이익 54% 성장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수익성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번째 페이지는 4분기 매출 총이익을 카테고리별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28억 7,200만 달러의 총이익 중 가장 눈부신 성장을 보인 분야는 금융 솔루션 퍼넨셜 솔루션즈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51% 성장한 1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캐시앱 보로우바로 BNPL AFT RPAY, 스퀘어 론즈 등 대출 및 신용상품이 블록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커머스 이네이블먼트 카머스 ENABLEMENT는 11% 성장한 16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비트코인 생태계는 10% 성장한 1억 1,800만 달러의 이익을 기여했습니다. 데이터는 블록의 수익 구조가 단순한 결제 수수료에서 고부가 가치 금융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분기 수익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8번째 페이지입니다. GAAP 기준 순이익은 1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 투자 자산에 대한 2억 3,400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평가 손익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순이익 체력은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의 척도인 조정 EBITDA는 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마진율은 32%를 기록하며 한 해 동안 30% 초중반의 높은 마진을 꾸준히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이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 통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주주들의 믿음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9번째 페이지는 4분기 조정 영업이익의 세부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4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5억 8,8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마진율은 20%에 달합니다. 경영진은 이를 규율 있는 실행 디서플런드 엑서규션과 매출 총이익의 강세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4분기의 영업이익 성장이 매출 총이익 성장 24%의 거의 2배에 달했다는 점은 블록의 비즈니스 모델이 임계점을 넘어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GAAP 기준 영업이익 역시 4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300만 달러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회계적 순수성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고객 확보 지표를 보여주는 10번째 페이지입니다. 캐시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2025년 내내 완만하게 증가하여 12월 기준 5,9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3% 수준으로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경영진은
사용자 수의 양적 팽창보다 기존 사용자들의 밀도 덴서티와 관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퀘어의 MVANEW 발륨 애더드 지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5년 전체 MVA는 전년 대비 17% 성장했으며 특히 4분기에는 29%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영업 중심의 유입액이 62%나 급증한 결과로 스퀘어가 더 크고 복잡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판매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1번째 페이지부터는 캐시앱의 전략적 비전을 다룹니다. 블록은 캐시앱을 현대적 소득자마던 언어를 위한 금융 운영체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현대적 소득자란 프리랜서, 기그워커, 시급 노동자 등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합니다. 캐시앱은 네트워크 커뮤니티 연결, 커머스 지출 관리, 뱅킹 저축, 투자, 대출, 비트코인이라는 4가지 역량을 통해 이들의 금융 삶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성공의 척도는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성장을 통한 네트워크 밀도 강화. 둘째, 주거래 뱅킹 전략을 통한 1인당 유입액 인플로즈 증대. 셋째, 각 서비스 간의 교차 사용률 어태치 레이트 제고입니다. 캐시앱은 이제 단순한 송금 앱이 아니라 사용자의 모든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캐시앱의 수익성을 상세 분석한 12번째 페이지입니다. 4분기 캐시앱 매출 총이익은 18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을 견인한 3총사는 캐시앱 보로우, BNPL, 그리고 캐시앱 카드입니다. 특히 금융 솔루션 부문이 62% 성장하며 전체 파이를 키웠는데, 이는 캐시앱이 이제 사용자의 잔액을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신용을 공여하고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비트코인 관련 이익이 22% 감소했음에도 전체 이익이 33%나 늘었다는 것은 캐시앱의 수익 구조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고마진인 대출 및 카드 결제 수익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13번째 페이지는 캐시앱의 현금화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활성 사용자당 유입액 인플로즈 per TRANSACTING 액티브입니다. 4분기 사용자당 월 평균 유입액은 1,410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캐시앱으로 더 많은 급여를 이체하고 더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입액의 성장은 곧 캐시앱 내에서의 결제액과 대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2024년 4분기 1,261달러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이 차트는 캐시앱이 사용자의 지갑 점유율 월렛 셰어를 성공적으로 뺏어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거래 뱅킹 전략의 성과를 보여주는 14번째 페이지입니다. 캐시앱 주거래 뱅킹 활성 사용자 PBA는 2025년 12월 기준 9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간 100만 명의 PBA가 추가된 점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는 캐시앱 그린 캐시앱 그린이라는 혜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급여를 이체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면 3.5%의 높은 저축 이자, 무료 당좌 대월오버 드래프트, ATM 수수료 면제 등 강력한 뱅킹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캐시앱을 주거래 계좌로 쓰게끔 유도한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 PBA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보다 약 10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증가는 미래 수익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캐시앱 대출 비즈니스의 규모를 보여주는 15번째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대출 실행의 거리 저네이션 발륨은 4분기에 1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9% 급증했습니다. 캐시앱 보로우가 새로운 고객층으로 확산되고 애프터페이 AFTRPAY의 결제 시점 대출 채택률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실행액 성장률이 1분기 32%에서 4분기 69%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급격한 대출 증가는 리스크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블록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16번째 페이지는 캐시앱 보로우 사용자의 근속 연수별 비중입니다.
최근 캐시 앱 그린을 통해 유입된 신규 사용자 0-6개월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해온 숙련된 사용자 13개월 이상들의 비중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로우 제품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자의 금융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반복적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신규 사용자에게는 적은 한도에서 시작해 신용도를 확인한 후 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17번째 페이지입니다. 블록은 전통적인 신용점수 대신 자체 개발한 캐시 앱 스코어 캐시 앱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5,900만 사용자의 실시간 현금 흐름과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이는 낡은 신용 기록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력을 가집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2007-2009년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 소비자 심리지수 40포인트 하락을 가정한 모델링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도 캐시 앱 스코어 분포는 통제 가능한 수준 내에 있으며 매일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민첩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은 18번째 페이지입니다. 캐시 앱을 주거래 계좌로 바꾼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 비트코인 라운드업 기능을 통해 2년 만에 $500를 모았다는 등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캐시 앱이 단순한 금융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정체성과 연결된 브랜드 파워를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캐시 앱 그린 배지와 HOLO 카드 같은 시각적 요소들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적 증거 소셜 프루프로 작용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바이럴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퀘어 생태계의 전략적 비전을 다루는 19번째 페이지입니다. 스퀘어의 목표는 상거래를 단순화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자동화하며 판매자가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둥은 첫째, 통합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 지원, 둘째, AI 도구를 통한 비즈니스 운영 및 재무 오토파일럿 자동화, 셋째, 캐시 앱의 5,900만 네트워크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퀘어는 이제 결제 단말기 회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운영체제이자 가상 CO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수익 분석인 20번째 페이지입니다. 4분기 스퀘어 매출 총이익은 9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성장했습니다. 캐시 앱에 비하면 완만하지만 금융 솔루션 특히 스퀘어 론이 25%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드웨어 부문의 손실을 제외한 실질 매출 총이익 성장률은 9%입니다. 스퀘어는 현재 저마진 결제 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 판매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급여 관리 및 인벤토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고마진 구독 서비스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확장 성과를 보여주는 21번째 페이지입니다. 4분기 스퀘어 전체 GPV는 10% 성장했는데 미국 시장이 7% 성장하는 동안 글로벌 시장 영국, 호주, 일본 등은 24%나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스퀘어 전체 거래액의 22%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퀘어의 모델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포화 상태인 미국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22번째 페이지는 수익 창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익화율 MONETIGATION 레이트입니다. 커머스 이네이블먼트 수익화율은 1.20%, 금융 솔루션은 0.38%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스퀘어가 가격이나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서비스 가치를 통해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금융 솔루션의 수익화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스퀘어 론 등 추가 서비스의 채택률이 거래액 성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3번째 페이지는 블록의 미래인 스퀘어 AI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덜 바쁜 날은 언제야? 라고 물으면 AI가 지난 30일 데이터를 분석해 월요일입니다. 라고 답하고 시간대별 차트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매니저 보셈 ANAGRBOT 기능은 소상공인이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지 않고도 대기업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습니다.
잭 도시 CEO는 인텔리전스 도구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고 말하며 내부적으로는 구스구스라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엔지니어 생산성을 40%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4,0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배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2026년 연간 가이던스 페이지입니다. 블록은 인베스터 데이 당시 제시했던 수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18% 성장한 122억 달러를 목표로 하며 조정 영업이익은 무려 3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진율이 26%까지 확장됨을 의미하며 조정 영업이익 성장률은 54%에 달합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의 합인 룰 오브 X 지표에서 44%라는 경이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블록이 이제 하이퍼 성장을 넘어 테크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기업 중 하나로 거듭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분기에 약 4.5억 달러의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화되어 하반기에 이익의 60%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매출 총이익 28억 달러 22% 성장과 조정 영업이익 6억 달러 21% 마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의 강력한 성장세가 1분기에도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조정 희석 EPS는 0.67달러로 20% 성장을 예상합니다. 잭 도시와 경영진은 인원 감축이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통해 더 작고 더 빠르고 인텔리전스 기반의 조직으로 거듭나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확신을 보이며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블록의 새로운 챕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